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18% 그리고 코스닥은 0.82% 상승 마감했는데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에서 오늘 2,3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금액으로 금융투자에서 이렇게 매수를 해가지고 시장이 보합권에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장에 특별한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개별 업종 그리고 개별 종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잘 바라봐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세력들이 매수한 업종들 쭉 눈여겨보니까 최근에 세력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업종들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경기 민감주하고 보복 소비주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해외 시장도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오늘 중국 증시가 좀 올랐습니다. 상해 종합주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홍콩 같은 경우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올랐습니다. 일단 이 중국 시장이 이렇게 오른 것은 중국 정부에서 이 시장이 갑자기 하락을 하다 보니까 좀 시장 달래기에 좀 나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동안 규제를 갑작스럽게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공산당이 시장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민간 경제가 위축이 되는 게 아닌가. 공산당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기업을 하니까 그런 기업들이 위축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되다 보니 이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되었죠. 그래서 시장이 급락을 하자 중국 정부에서 나섰습니다. 막 관영 매체하고 막 총동원해가지고 막 진화에 나섰는데 대충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일단 비공개 회의를 했다 그래요. 이건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자료인데 중국 정권 감독관리위원회하고 또 미국 월가하고 비공개 간담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아마 하소연을 좀 했겠죠. 미국 월가에서 중국 너희들 그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하면은 너가 나라 투자 못한다. 갑작스럽게 돈의 흐름을 이렇게 끊어버리고 하게 되면은 너한테 어떻게 투자를 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할게 시장 충격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대응할 만한 시간을 주겠다 이런 거. 중국은 자본시장을 버린 게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자본시장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미국 상장에 대해서도 조건은 달았어요. 요건만 갖추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는데 일단 요건만 갖추면은 미국 시장에 계속 상장하도록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뿐만이 아니라 관영 매체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시장을 좀 달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시장이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되겠죠. 중국의 그 공산당 리스크하고 또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될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입니다. 일단 뭐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서도 공산당도 시장이 갑자기 하락하다 보니까 좀 쫄해가지고 이 카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달린 거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저렇게 자꾸 중국에 나가게 되면은 지금 뱅가드 펀드나 뭐 글로벌 펀드가 우리 한국으로 좀 비중 확대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전에 제가 뭐 퇴직연금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글을 하나 올려드렸죠. 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뭐 국민연금, 주택연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은퇴에 대해서 너무 좀 욕심내지 말고 적당한 때 빨리 나오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주택연금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 순자산 중에서 거의 한 88.3%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상승할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유동화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할 때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시기에 가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택연금은 이 시기를 기준으로 해서 연금액이 계산이 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 몇 년이 흘렀더니 주택 가격이 이만큼 올라와 버렸어요. 그러면은 나는 계속 이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데 만약에 이 기준으로 받는다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때 한 3억 했는데 이때 9억 한다면 3억에서 한 100만원 받았단 말이에요. 이때 되면 300만원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연금 가입하라고 해서 내가 무작정 가입한다는 게 아니라 적당한 시기적인 계산을 좀 해야 되겠죠. 내가 이쯤 되면 은퇴할란다. 아이고, 나는 이제 대충 좀 놀고 살란다. 그런 시점에 가서 주택연금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주택연금을 가입할 때도 좀 조건이 좀 있어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뭐 한 번에 이렇게 쭉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게 있고, 초반에는 좀 많이 받다가 중간에 좀 낮춰가지고 이렇게 받는 게 있고, 아니면은 뭐 좀 단계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물가도 오를 거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올려서 이렇게 받는, 계단식으로 올려 받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좀 다르겠죠. 은퇴를 좀 일찍 한다 그러면 초반에 좀 많이 받고, 여기 떨어지는 시점에 국민연금이나 다른 연금들이 채워지게 되면은 뭐 이렇게 설계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연금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이런 겁니다. 너무 돈 욕심 내지 말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억 단위로 생각하면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은퇴 관련해서 돈은 많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몇백억 몇천억이 필요한 건 절대로 아닙니다. 몇십억도 아닙니다. 몇십억까지도 안 갑니다. 한 10매덕 정도면 있어도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충분히 재밌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지 말자. 그리고 적당히 자기 행복하게 살 만한 그 생활 수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적당히 정해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연금 관련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국민연금은 앞으로 계속 지급액이 줄어들고, 그리고 연금 지급 시기가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연금 관련해서 뭐 공무원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께서는 만약에 공무원 연금 좀 다릅니다만은 소득이 있으면은 또 연금을 좀 작게 주는 것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으로 모든 게 다 안 된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고, 또 연금액이 줄어들고 지급 시기도 늦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것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여러분들 퇴직연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뭐 개인연금이나 아니면 퇴직연금 들고 계신데, 이 퇴직연금은 가능하면 주식으로 꼽아놓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카페에 올려드린 게 요것 때문에 요 이야기 하는 거고,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보통 퇴직할 때 보통 한 3, 4억 뭐 이렇게 받아 놓으시는 분들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돈을 주식으로 넣어놨다면 제 생각으로는 절대 3, 4억 받지 않습니다. 뭐 10매덕, 20매덕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퇴직연금을 가능하면 주식 쪽으로 좀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하고 퇴직하는 시점에 좀 맞춰봐야 되겠죠. 또 그리고 여기에는 좀 빠졌습니다만은 앞서 말씀드린 주택연금도 하나 또 포함이 될 수가 있고요. 또 그리고 연금액이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 적시연금에 대해서도, 주식 투자해서 우리 돈 벌게 되면은 적시연금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현금도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해야 되겠지만, 투자를 할 때 그때는 남은 여기에 다 국내 돈이잖아요. 국민연금 한국돈, 퇴직연금 한국돈, 적시연금도 한국돈, 그리고 주택연금도 한국돈. 그러니까 나머지 그 돈을 갖다가 이제 내가 은퇴를 해야 되겠다. 아이고, 난 이제 주식 시장도 보기 싫다라고 할 때, 그때는 달러 배당 투자로 해서, 배당은 달러 쪽으로, 주식은 달러 배당 투자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돈 벌고, 요거는 계속 이제 저축을 해놨다가 해외 놀러 갈 때, 이게 돈이 좀 된다 그러면은 뭐 해외에서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해외 놀러 갈 때 굳이 환전할 필요 없이 요 돈 뭐 찾아서 그냥 쭉 가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은퇴 시기를 갖다가 저는 가능하면 좀 일찍 하는 게 좋다라고 보죠. 가능하면 빨리. 그거는 뭐 여러분들 다 그래 하고 싶겠죠. 가능하면 일찍 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실 거니까 요거는 꾸준히 넣되 지급 시기, 또 그리고 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는 걸 전제 딱 깔고 있고, 그리고 언제부터 내가 받을 거란 걸 딱 알고 있죠. 그리고 퇴직연금은 가능하면 주식을 넣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다 일단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식으로 다 운영을 해서 내가 이제 어느 시점에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 지금 주택이 어느 정도고, 퇴직연금이 어느 정도고, 국민연금 언제 받고, 이거 50세, 60세, 아니면 55세, 45세, 적당한 나이가 있을 겁니다. 이 기준에 내가 은퇴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국민연금 이때까지 안 나올 거고,
그럼 퇴직연금 이때 내가 땡겨 쓴다 생각하면은 이 퇴직연금을 갖다가 그때 퇴직연금으로 말 그대로 그렇게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꺼내서 즉시연금으로 전환해서 갈 수도 있는데, 이건 퇴직연금 그대로 가는 게 낫겠죠. 퇴직연금이 초반에는 좀 많이 넣어서 하다가 중간에는 국민연금이 수령된 시점에 좀 작게 나오게 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그 시점에 주식에서 넣은 돈, 이 즉시연금을 갖다가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해서 국민연금이 나오는 그 직전까지 좀 금액을 좀 요 부분에 좀 많이 집중해서 받을 수도 있겠죠. 그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주택연금을 이때 바로 가입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점에 대해서 주택 가격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고, 계속 오르는 동안은 손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 주택이 뭐 오르든 뭐 떨어지든 나는 괜찮겠다 싶을 때 적당한 어느 시점에 주택연금을 다시 받아서 요 사이를 또 채우고, 그리고 그때쯤 돼서 이 달러 배당 투자로 확 전환을 해서 이제 나누는 거죠. 이래 되면 굉장히 많죠. 이렇게 해놨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젊어가지고 돈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굴리고 이렇게 시장 여러 가지 재료를 보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임할 수가 있는데, 사람 머리도 늙어갑니다. 더 늙어가고, 또 나이가 들면 젊을 때만큼 물론 연륜은 있겠지만 이 정보를 갖다가 빨리빨리 보기에는 좀 체력이 딸릴 수도 있습니다. 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현금으로 들고 있으면 이 아들이 빼들어갈 수도 있어요. 엄마 돈 좀 더, 괜히 돈 들고 있다가 애들하고 원수 될 수도 있습니다. 돈 좀 더 뭐 사봤는데 돈이 없다. 엄마 내가 지금 빚이 있어서 뭐 어떻다. 내가 엄마가 돈 안 보태주면 난 나가 앉는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괜히 돈 들고,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모아놨는데 아한테 돈을 안 줘가지고 아가 엄마 때문에 그렇다, 아빠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아따하고 원수지간에 대해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나들면 그냥 연금으로 해놓고 뭐 나 돈 없다 임마 하고 니는 니 먹고 살아라 하고 이렇게 연금으로 해서 매월 일정액을 넣게 하는 게 좋은데, 그 시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만, 하여튼 욕심을 너무 많이 내면 끝없습니다. 뭐 10억, 20억, 30억, 40억, 아니면 100억, 뭐 1000억 이래 가면 그건 답이 없어요. 제 친구도 이래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땅을 이제 팔았는데, 220억에 팔았는데, 뭐 저 같으면 은퇴하죠. 예전에 지금 저보고 맨날 그랬거든. 야, 은퇴하고 우리 그 캐나다 가서 살자, 막. 아이고, 이거 막 들어봐서 못 살겠다 하고, 우리 그럴까? 이렇게 이야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땅을 한 220억에 팔리고 나서 보니까, 이만은 지금 1000억을 꿈꾸고 또 합니다. 또 어제도 또 술 먹고 나한테 전화 왔던데, 이게 욕심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 가능하면 멀리 하고 있어요. 왜 멀리 하냐면,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지게 되면은 마지막에 반드시 탈납니다. 그래서 그냥 난 물어보면 나 돈 없다라고 항상 이야기하고, 그냥 좋으면 좋다, 막 만나면 그냥 밥 사먹고, 아니면 내가 사주고 면 차라리 차 아프지, 괜히 사업적으로 엮인다거나, 뭐 제가 뭐 친구가 어쩌게 어디에 사업을 좀 봐도 네가 이 업체 맡아가 좀 해주면 안 되겠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냥 다 무시해 버립니다. 그래서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만은, 뭐 적당히 자기 생활 수준 정해서 사는 게 좋겠나. 그리고 돈도 좋지만은 이 밖에 나가보면 좋은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뭐 진짜로 이래 글이 나와 있는 이래 풀한 포기 이런 거 보고도 감동을 느낄 수도 있고, 이 바닷가 아니면은 하늘에 떠 있는 별, 또 밤바다 같은 걸 봐도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누려야 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먹고 살기 바쁘고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걸 다 지나치고 그냥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은 저는 좀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 친구처럼 너무 욕심이 많아도 안 될 것 같아요. 적당히 가는 게 좋겠네 싶습니다. 자, 은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봤는데, 욕심 줄이고 여러 가지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상황에 잘 맞춰서 정리를 해보는 게 좋겠나. 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카페 같은 데 한번 글을 한번 올려주세요. 저는 이래 이쪽으로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주식 투자 관련이 아니라 이 은퇴에 대해서 연금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이용을 하고, 또 내가 은퇴를 갖다가 언제 하면 좋겠나,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또 생각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하고 한번 의논도 한번 해보고, 또 제 의견이 있으면 올려드리고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나눠보는 거죠.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카페 올려주시면은 제가 또 성실히 답을 해드릴게요. 이런 부분은 주식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 세력들이 매수했는데,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37개 종목이 됩니다. 이 종목 괜찮은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살펴봤죠.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이 삼성전기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NC소프트, 이 삼성물산도 최근에 자주 빕니다. 삼성물산 자주 비고,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이게 세력들이 다 매수한 거예요. 지금 외국인들이 그래 팔아도 매수했죠. 투신에서도 매수했죠. 연기금에서도 매수했죠. 사모펀드에서도 매수했죠. 이게 다 좋은 종목들입니다. 이거 우리 충분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늘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 중에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볼 만하죠. 요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보고 괜찮은 종목 있으면은 오늘도 올려드렸죠. 그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따로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종목들은 최근에 많이 올라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26일로 보면 한 종목이 이렇게 상승 반전 신호 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신호가 요때 떴는데 뜨고 난 다음에 주가 좀 올랐잖아요. 이런 거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고, 파트론도 이때 떴네요. 파트론은 고전에도 몇 번 떴는데 어쨌든 뭐 어느 시기에 우리가 접근했다 손치더라도 지금 그보다 주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간혹 하다 보면 이렇게 매수를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화면을 갖다가 사실 저는 상당히 중요한 화면이라고 보는데 사실 너무 그냥 보여주는 면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파워 가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중요한 고급 정보인데 보여주지 마라 하면 이익 제기가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안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뭐 볼 수 있는 사람들만 보고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보여드리는데, 일단 아직도 별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보여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고급 정보를 왜 자꾸 이렇게 남발을 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시면은 뭐 일단 그 순간부터는 뭐 제공하지 못할 그런 정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여러분들께 이런 은퇴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있다가요, 적당한 생활 수준으로 뭐 정리하는 게 좋겠나 싶어요. 제가 이번 주에 휴가를 가면서 말 그대로 산 속에 있다 왔습니다. 산 속. 아무도 없는 진짜 산 속에 있다 왔는데 살만하더라고. 산에 가니까 나무도 있고 하늘에 별도 보이고 모기도 많고 날파리도 많고 별게 다 많아요. 그래서 그 평상시에 접하지 못하던 거 많이 보고 왔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생을 항상 바쁘게만 살았는데 가끔은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금융시장은 다른 어떤 것보다 좀 사고방식이 좀 빨리빨리 변해야 되고 좀 깨어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다 보면 스트레스를 사실은 많이 받게 돼 있어요. 적당한 시기에 은퇴해가지고 재밌는 거 보고 살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난리도 나고 더위도 불도 나고 뭐 북극에서 얼음 녹고 또 그리고 빙하, 스위스 산 이런데 히말라야 산 이런데 보면 빙하들 녹아 없어진다는 거 보니까 자꾸 기다리다가는 그런 거 못 보고 죽을 것 같습니다. 북극 오로라 같은 거 언제 한번 보고 죽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만 대충 정리되고 해외 여행을 갈 만한 하늘 길이 다시 열린다 그러면은 저도 대충 살 겁니다. 지금 시장 올리는 거 이거 그냥 대충 그냥 하면 띄엄띄엄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못 올리면 차 아프고 대충 그냥 살 거예요. 실컷 말해보고 좋은 이야기를 해줘도 미친놈들 찌라해 샀는데 욕도로 무감서 올려줄 필요 없다 아닙니까? 적당하게 들을 수 있을 때 듣고 할 수 있을 때 좋은 거라 생각하지, 어느 순간 되면은 저도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투자연구원에 계시는 분들 최대한 땡겨서 어느 정도 반일까지는 올려놔야 그래도 나는 좀 먼 일이라도 했다 하고 놀 때 좀 보람은 있겠죠. 그래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좀 가치투자연구원에서 오래 투자해서 투자 성공하신 분들하고 어디서라도 놀다 보면 만날 일은 아니겠습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 골프장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놀러 가서 어딘가 만날 수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또 전부 다 성공해서 크루즈도 한번 타고 그래야 되겠죠. 그때 이야기들 많이 나누기로 합시다. 자, 이상입니다.